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연준의 스탠스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방향성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FOMC와 관련해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시황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렇게 박스권에서 벗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네, 좀 박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반등을 준 모습이죠. 근데 코스닥은 이제 네,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상승을 이제 좀 해준 모습이에요. 확실히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이제 많이 잘 가긴 했는데 이런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 말고도 전체적으로 대형주 관련주들이 좀 이제 반등을 많이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쪽도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뭐 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네, 기아 요쪽 분야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등을 많이 줬죠, 최근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이제 S&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음봉을 계속 띄워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곧 있으면 금리 인상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 동안에는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았던 거는 생각보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이번 달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도 이제 뭐 애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이런 이제 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라든지 그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진 거라기보다는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더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제가 말했던 방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실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로 이번에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FOMC와 관련해서 이런 금리 인상, 네, 그리고 연준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 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금리 인상이 갖는 이제 실질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실질적인 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해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가장 스탠스,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좀 더 휘어잡을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미국 연준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하나는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더 나중에 상황이 나중에 지났을 때 악화됐을 때 더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리 인상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지금 풀린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초점을 두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가 연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지션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잡히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함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지금 이제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금리 인상의 목적 알았죠? 네. 그러면 지금 연준은 예전부터 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경기 침체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연준에서 계속 말을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경기 침체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서 지금 더 우선시로 잡아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은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전반적인 이런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물건부터 해서 이런 이제 뭐 원자재 이런 것들 해서 전부 다 이제 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갇혀가는 이런 이제 포지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 상승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뭐 9.1%, 뭐 1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시중에 이런 물가 가격 자체가 10%씩 오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소비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유동성을 계속 이제 회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를 좀 더 덜하고 이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이제 이런 유동성을 풀린 것을 잡음으로써 이제 이런 소비를 억제시킴으로써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더 과도하게 올려야 됩니다. 네, 좀 더 큰 이제 빅 스텝으로 올리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찔끔찔끔 올려서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유동성을 쉽게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한 사람도 많을 테고, 지금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돈을 회수를 하려면은 조금 올리는 것보다 확실히 크게 올려야지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더 유동성 회수가 이제, 아, 지금 유동성이 빠르게 회수되는 이제 기간이구나 하면서 좀 더 경각심을 느끼고 더 빠르게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자, 경기 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뭐죠? 말 그대로 경제 자체가 이제 이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된다는 거 의미를 하고,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위축이 되면서 침체가 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이제 약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공급망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 공급망 이런 것들이 나아지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기업의 상황이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경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경제가 굴러가야지 이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굴러가려면 소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거는 물론 이제 코로나 유동성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적인 문제도 있겠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걸, 지금 실제로도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고, 경기 침체는 오히려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 활성화를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니까 결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 이제 작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실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이며,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 0.75%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유력하다고 해요. 이번에 FOMC 회의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0.75%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0.5%포인트나 아니면은 1%포인트가 갖는 의미는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이번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반등은 많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장도 그렇고 이제 미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상승을 해준 포인트는 아까도 잠깐 이제 아주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그 FOMC 이런 회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미장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확실히 지금 뭐 국내장보다는 미장이 오히려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테니까요. 지금 미장이 최근 반등을 이제 많이 줬죠. 근데 이 반등을 준 모습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듯이 0.7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0.75%포인트를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 플러스 요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실제로도 지금 유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데 어느 정도 지금 통하고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과정이면서 그 효과가 지금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조금 주춤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FOMC 회의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0.75%포인트를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금은 이제 혼조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정말 갈려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걱정거리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0.75%가 퍼센트 포인트가 갖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도 이제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네,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오히려 악재였습니다. 악재였는데, 근데 사람이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진다라고 하죠.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0.75%도 결국에 전에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말은 빅스텝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미 적응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일단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0.75%가 가지는 의미는 나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해. 많이 하는데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0.75% 포인트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0.5% 포인트를 이제 인상한다 칩시다. 0.25%를 낮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더하면 더했지, 만약에 적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더 훨씬 더 심하구나, 그래서 얘들이 지금 0.25%를 낮춰서 금리 인상을 했구나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원래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치와 벗어나는 오히려 악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1%포인트를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구나, 그래서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를 더 인상을 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악재로 낼 가능성이 높죠. 왜냐? 지금 인플레이션 뭔가 잡혀가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1%포인트를 했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 자체에도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제 계속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 포인트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던져주는 이유가 요런 이제 악재에 뭐 적응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나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투자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그런 충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0.75% 포인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심리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 최대 충격이 안 가게 하게끔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0.75%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또 전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익숙하다라는 거죠. 숫자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0.75%가 갖는 의미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더 빅스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긍정적인 거 플러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플러스 이제 0.75%포인트 인상이 어느 정도 많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약간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부분과 똑같이 이제 금리 인상 0.75% 포인트가 갖는 의미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 숫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담겨진 이런 이제 심리 자체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이제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금리 인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금리 인상 자체로 이제 지금 이제 위아래로 지금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이제 점점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거죠. 이 금리 인상이 실제로 경제 지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호재로서 더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리 인상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연준에서 내린 결정 자체가 옳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지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잡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와준다면은 호재.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더라도 그 경기 침체로 인한 이런 소비 위축, 그다음에 경기 불안정 상황이 더 많이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래 되면은 이제 시장은 오히려 이제 다시 악재로 이제 작용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로서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바로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상승과 하락을 바로 알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에 대한 이런 스탠스가 실제로 이제 경제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고 실제 경제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이제 경제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완화시키고 좀 더 이제 경제를 좀 많이 이렇게 낮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했는데 의미가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제 지표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네, 의견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쏟아 나오는 이런 정보 자체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이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지표도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심리를 잘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 기다리면서 좀 더 이제 포지션 잘 잡아가고 이제 좋은 투자, 네,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